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남쪽 방향으로 길을 트고 국민혁명본부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요사이는 장소를 남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잡아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고 아주 기온이 쌀쌀했지만은 전번 주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희한한 그리고 통쾌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 시청 쪽에서 제가 선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일단의 시위대가 쭉 행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팻말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이석기를 석방하라였습니다. 파란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회자 손상대 씨가 아주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절대 저분들하고 시비를 걸지 마세요 하면서 집회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으로 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2번 정도 불렀으니까 한 4분 50초 정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열광적으로 부르는지, 더구나 부르는 분들도 옆으로 좌파 단체가 지나가는 것을 의식했던 것인지 아주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바람나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단상에서 그 반주하던 분한테 뭐라고 귓속말을 하더니 그 다음에 곡이 아리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리랑도 신나게 부르는 쪽으로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아리랑을 부르면 가장 한국인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방에 가든지 뭘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모이기만 하면은 술을 마신다 하면은 꼭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랑이 그 한 맺힌 가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유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부르니까 마치 군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역시 한국 사람의 이 본능적 어떤 DNA 속에 숨어 있는 그 애환이 터져 나오는 듯 했는데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군중이 아리랑을 이렇게 잘 부른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비슷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와, 굉장하다. 이렇게 해서 한 7분 동안 그 좌파의 행렬이 이석기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한 7분 동안 쭉 행진을 했는데 제가 단상에서 보니까 그쪽도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좌파 단체답지 않게 좀 기가 죽었다 그럴까요? 조용하게 지나가고 이쪽은 신나게 부르고 그렇다고 뭐 좌파를 향해서 욕설 한마디 안 했습니다. 순간 우리가 이겼구나. 아니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기겠구나 하는 느낌이 뭉클 왔습니다. 아마 오늘 노래를 불렀던 분, 그것을 지켜본 분들은 평생 이 명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이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좌파와 싸울 때는 절대로 좌파적 수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지는 겁니다. 좌파와 싸울 때는 우리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가장 깊게 들여다본 분이 조지 오웰입니다. 1984년 그리고 동물농장을 쓴
이분은 원래 좌파였어요. 그러다가 스페인 내전에 이 공산당 편에 서서 참전을 해보고 나서 비로소 이 공산당이 결국 나치와 똑같은 전체주의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자들이 노리는 바는 절대로 인간 해방이 아니다. 계급 해방이 아니다.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고 한 번 차지한 권력은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이 공산당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간파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공산당과 싸우는 유명한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바로 지금 이승만 광장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다 진실을 말합니다. 거기서 거짓말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혁명이죠. 저는 오늘 연설에서 문재인이 외교를 잘한다, 북한 문제를 잘 다룬다고 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은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이게 국민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울 때는 나도 공산당처럼 괴물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공산당보다야 자유우파가 훨씬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한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좌파와 싸울 때도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게 폭력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폭력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적 평화로는 아니에요.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교양을 허물면서까지 좌파와 싸우다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사라지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 광화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 대한민국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민족사를 담은 아리랑을 부름으로써 그 광화문 일대가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좌우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을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속에서는 좌파의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좌파는 소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파 대군중 속에서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면 돼요. 이게 다수가 된다든지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소수로서의 좌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파가 정권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는 국민혁명의회 의장 자격으로 5개를 거기서 현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첫째가 KBS 시청용 납부 거부 및 언론개혁을 위한 일간지 설립을 하자. 일간지 설립을 하자. 해가지고 그 신청서, 이 뭐 주주 모집 좀 되겠습니다만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노총을 만들겠다.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 회원으로 가입하는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분야에 현직에서 물러난 분 중에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자문위원 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국민특검이니까 뭐 법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개를 의결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전광석화 같은 정광훈 목사의 리더십에 감탄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덩치도 크고 가끔은 막말도 하지만은 그분이 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정광훈 목사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부정선거 주범은 문재인이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의 정답이 있습니까? 이분은 무슨 결정을 아주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다는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난세는 지도자에게 독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있는 겁니다. 그게 비상대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비상대권, 계엄령 선포권 같은 게 그런 거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긴급조치권. 로마에서도 전쟁이 나면은 집정관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독재 권력을 줍니다. 독재권.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에 좌파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정광훈 목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체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지도자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리더십 플러스 팔로십이 필요합니다. 팔로십. 한국 사람들은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로워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지도자만 100명이 다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이 지도자가 되면 99명이 지도자를 밀어줘야 되고, 이 밀어주는 게 리더십을 만드니까 밀어주는 사람도 그런 점에서는 리더입니다. 밀어주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뒷다리 걸기만 하고 뒤에서 험담하면은 이서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광훈 목사가 일을 참 크게 벌리는데, 지금 가장 큰 동력은, 지금 우파의 가장 큰 동력은 정광훈 목사,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우파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윤석열, 그리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이 기자들, 그리고 유튜브, 이런 한 5군데에서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이런 대군중이 모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좌파와 대결해가지고 이기고 있는 이 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동력이 꺼진다 이거죠. 바로 우파가 좌파와 싸우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고, 이 동력은 광화문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모든 국민들이, 특히 교회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인간적 의무든지 종교적 의무든지 지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